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쌤입니다. 우리 새학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동아쌤 도와주세요 하고 많이들 물어봐 주셔서 동아쌤이 시간만 나면 계속 영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세요 하는 거엔 즉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제가 도움을 드릴 건 바로 만 1세 기본생활 습관 드리기입니다. 한 선생님께서 선생님 우리 아이 만 1세인데요. 제 말 진짜 안 들어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잠깐 놓치고 가는 것들이 기본생활 습관 들이기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생활 습관은 아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놓치고 가시면 안 돼요. 특히나 기본생활 습관을 잘 정착하게 하려면 가정과 협력해야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영아의 경우에 집에서 쪽쪽이를 빨고 자는 아이가 있어요. 공갈족 꼭지. 그런데 어머니가 원에 보낼 때는 잘 때 공갈족 꼭지 물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공갈족 꼭지를 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재우려고 하는데 아이는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울고 불고 너무나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물어봐요. 어머니 혹시 우리 짱구가 집에서 잘 때도 공갈족 꼭지를 활용하지 않나요? 사용하지 않나요? 하면 공갈족 꼭지 사용해요. 근데 집에서 잘 안 돼서 원에서 좀 고쳐보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어려운 걸 원해 부탁하는 거 물론 도움을 받는 건 너무나 좋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원해서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한다면 선생님도 아이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선 가정과 원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만 1세 기본 생활 습관 들이기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우리 선생님들이 꼭 실천해 줘야 할 내용들만 꼭꼭 담아서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돌아다니기도 하고 밥 먹자 하면 널브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제 유튜브에 보시면 식사, 손유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열매반을 부르면 그럼 친구들이 뭐 네, 선생님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맛있는 점심이 왔어요. 맛있는 점심이 왔어요. 골고루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드세요. 친구들아 맛있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모르셨던 선생님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꼭 배우고 익히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염두에 두세요. 아이에게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신진대사 기능이 개선돼서 건강하고 아주 씩씩하게 잘 발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이눕고 있으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 챙기느라 그 아이는 방치하게 되고 결국 아이들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따로 앉혀놓고 먹이려고 하면 선생님도 지지만 그 아이 또한 밥 먹는 식사 시간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아이의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 아이가 만 1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3세거든요. 물론 생일이 빠르고 또 느린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짱구야 점심 먹을 때는 맛있게 먹어야 돼. 혹시 우리 짱구가 밥을 먹기 싫으면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한 숟가락이라도 꼭꼭 씹어서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짱구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이 아이에게 조금씩 그 시간에 앉아서 밥을 먹는 습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숟가락 먹다가 두 숟가락 먹게 되고 두 숟가락 먹던 것이 세 숟가락 먹게 되고 아이와 함께 정확하게 밥을 먹는 습관을 익힐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집에서 앉아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먹여주거나 돌아다니면 엄마가 같이 따라다녀서 먹여주거나 할 거 다
다 하고 와서 엄마한테 오면 그때 한번 먹여주거나 이런 습관들일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지금 저희가 정해진 식사 시간에 밥을 잘 먹는 습관을 지금 기르고 있으니 가정에서 밥 먹을 땐 예쁘게 앉아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일은 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예쁘게 밥 먹는 걸 가정에서도 실천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손 씻기입니다. 아이는 자주 손 씻기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위생은 정말 중요한 거야. 손 씻기 너무너무 중요하지. 내가 먼저 씻어볼 거야 하는 아이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어린 친구들은 호기심에 막 비누 사용하고 거품 몽글몽글 나는 게 재밌어서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이제 손 씻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 쯤에는 난 씻어도 되는데 아까 씻었는데 이런 거짓말도 꿈틀꿈틀 올라오게 됩니다. 그저 특히 식사 전, 후, 화장실 사용 후,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몸을 만지다니 발가락을 만지든지 꼭 손 씻기를 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아, 선생님이 있잖아. 우리 열등한 친구들이 건강하고 튼튼해서 선생님을 매일매일 만나려면 아프면 안 돼. 아프지 않으려면 첫 번째 손 씻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씻을 거냐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식사를 하고 손을 씻어요. 화장실 사용 후에 손을 씻어요. 머리카락 만지고 몸도 벅벅 긁고 발가락도 만진 후에 반드시 손을 씻어요.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 약속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저 손 씻었어요. 그랬구나. 자 우리 짱구 너무 근사하구나. 그래서 손바닥으로 되어 있는 칭찬 스티커판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예쁘게 손톱도 물들이고 손등도 물들여서 예쁘게 알록달록 붙여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손 씻는 것에 대한 기본 습관을 잘 정리하셔서 매일매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잠자리입니다. 보통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원에서 잠을 많이 자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충분한 수면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가정에서 너무 늦게까지 잠을 자고 점심 먹을 즈음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머니들도 피곤하다 보니까 너도 자고 나도 자고 좀 더 자자꾸나. 점심시간 됐으니 밥 먹으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고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짱구가 충분히 자고 와서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에는 놀 친구가 없어서 많이 심심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수면 시간이 들쑥날쑥하다 보면 성장에도 방해가 되니 어머니 번거로워지겠지만 저녁 밤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자고 피곤하셔도 우리 아이 으차하고 일으켜서 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엄마와 함께 협력해서 아이의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 도움을 주셔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옷 입기예요. 옷 입기. 아이는 옷 입기를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살 아이기 때문에 뭐 단추를 섬세하게 잠그거나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찍찍이를 기운다든지 양말을 신는다든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종류의 옷을 선택해 주셔서 원으로 보내주시거나 가정에서도 스스로 입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럴 거면 내가 하고 말지 하고 말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물론 알죠. 어머니가 해주시면 초스피드로 1분이 안 걸리지만 아이 혼자 하려면 10분이 걸려요. 하지만 아이가 양말을 신고 예쁘게 불편하지 않게 만지고 팔을 끼고 다리를 끼는 할 때 대근육, 소근육이 모두 움직이고 우리 아이의 뇌까지도 반짝반짝 건강해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아이 스스로가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3세가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날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꼭 끼는 거 말고 헐렁한 것부터 스스로 입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5번째 화장실 사용하는 겁니다. 아이가 화장실 사용을 좀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한참 그 전에 배변 습관을 잘 해서 배변 훈련이 다 끝나서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늦게까지는 그때까지도 기저귀 착용을 하는 경우의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언제나 아이의 옆에 있어서 선생님은 도움을 주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화장실 사용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선생님들이 어느 순간에 아이의 뭐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배변을 정리를 해주실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하다가 선생님 부르면 가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불편함 없이 잘 지켜봐 주시고 화장실 사용 후에는 손 씻기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서 화장실 사용 후에 손 씻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게 하시면 너무 좋고요. 특히나가 배변 훈련을 해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아이들이 집에서는 엄마들이 기저귀 착용을 하고 있는데 원에 올 때만 기저귀를 쏙 빼서 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 아이가 변기에 앉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든지 자꾸자꾸 기저귀를 채워달라고 갖고 온다든지 하는 데는 그냥 이상행동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아이의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또한 어머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우리 아이가 이제 배변 습관, 배변 훈련을 시작했으니 어머니 번거로우시겠지만 가정에서도 이게 기저귀 착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좀 불편하겠지만 우리가 잘 때는 방수 커버 같은 거를 처리하셔서 잘 때도 기저귀 없이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의 배변 훈련 지도도 같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이닦기예요. 이닦기. 자, 아이들이 이닦기를 하면요. 이닦기는 당연히 가정에서도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간식 먹고 양치해주세요 하는 어머님들 계세요. 있지요. 자, 그런 경우에 아침에 정말 일어나서 세수조차도 안 하고 옷만 입고 서둘러 달려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워킹맘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간이 너무나 빠듯하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부지런을 떨어서 아이가 가정에서 충분히 양치를 잘하고 세수도 잘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아이가 특히나가 이닦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뭐 치카 치카 뿍뿍 볶아 볶아 뿍뿍 깨끗이 이를 닦아요. 중치도깨비가 놀라 도망가게 깨끗이 이를 닦아요. 이렇게 손유의를 넣어도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식사에 대한 손이, 충치 손유의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넣고 있거든요. 모두 담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양치하는 시간이 너무나 싫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노래도 불러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짱구 입안에 달달이랑 콩코미가 살고 있어. 달달이와 콩코미가 집을 지으면 이가 아야아야 아파 해서 우리 짱구 마이쮸 좋아하죠. 그 마이쮸도 먹을 수 없게 된다. 우리 짱구 초콜릿 좋아하죠. 그 짱구가 좋아하는 초콜릿도 먹을 수 없게 돼. 너 달달이 콩코미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치카치카하고 애태할 때 달달이 콩코미 저리 가 애태 달달이 콩코미 저리가 애태하고 가글가글하고 애태할 때 달달이 콩코미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아이들은 그나마도 놀이라고 인지하고 재밌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안전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부모님은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주시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원에서 잠시 잠깐 고개를 돌린 사이에 그 순간의 사건 사고들이 있죠. 아이가 넘어져서 코피가 나거나 갑자기 그냥 팔목이 잘못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근육 활동을 하거나 대집단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아이 옆에서 항상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잘 생활할 수 있고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놀이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한 물건을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 가끔 커피포트 사건, 사고들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많이 안타깝죠. 그건 비단 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엄마의 부주의로 전선을 끌어당겼다가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커피포트 같은 걸 사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거나 밖에 주방 쪽에 놓는 거 잊지 않으셔서 아이들이 놀이하는 공간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접하지 않도록 위험한 물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위험한 장소에도 접근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랑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서 바깥놀이 산책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의 자동차 바퀴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요, 달려가서 쪼그려 앉아서 차 밑을 보기도 해요. 근데 차 밑을 이렇게 봤는데 어라 저기에 포켓몬 카드가 하나 떨어져 있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포복 자세가 되어서 막 들어가서 그걸 꺼내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에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선이 다 같이 놀자 아파트 한 바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내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태워져 있는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책하는 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지금 바깥놀이를 할 건데 뛰어가지 않아요. 달려가지 않아요. 친구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걸어가요. 그런데 친구들아 우리가 걸어가는데 저기 공이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가서 발로 뻥 차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인을 찾아줘요. 들은 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아니야. 공은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두고 눈으로만 보고 우리는 그 옆을 지나갈 거야. 주인이 잃어버린 공을 찾으러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동차가 세워졌는데 자동차 밑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이 떨어져 있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아이들이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예시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산책로를 아니까. 그리고 산책하러 갈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기 약속하고 미리 규칙을 세우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규칙 활동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씻고 앉아서 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산책을 하는데 우리 짱구가 달리고 도망가는 이런 행동, 돌발 행동을 해서 선생님이 몹시도 당황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짱구를 잡으러 가고 짱구를 위험하게 지 않도록 선생님이 돌봐주려고 짱구를 보다 보면 이 많은 친구들을 선생님이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러면 우리는 산책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규칙을 세우고 다음 산책은 잘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다시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하지만 만 1세, 자 3세 친구들은 아직 어린 아이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새 학기 초잖아요. 3세이지만 2세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주면서 좋은 습관이 길러지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단 며칠을 만났는데 내 말을 안 듣네? 단 며칠 했는데 밥도 잘 안 먹어. 내 말하면 그냥 벌러덩 누워버려.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습관, 바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행동 또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반 학기를 잘 보내면 우리 선생님들 너무 깜짝 놀라게 2학기가 되면 진짜 말 잘 듣는 으뜸 어린이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전 3세 아이들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알려주는 대로 스폰지처럼 쪽쪽 빨아들여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니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 아이의 기본 생활 습관 아주 너무너무 잘 들여줄 거고요. 그로 인해서 안전한 삶도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신학기가 되면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할 일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도 과도하고 어머님들에게 걸려온 그 전화에 다 일일이 대응해야 되고 알림장 써야 되고 빠진 물품 정리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아요. 저의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럴 때일수록 선생님들이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으셔서 오늘 해야 할 것들 체크하시고 미처 오늘 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실현하지 못했던 건 다음 일정으로 미뤄서 다시금 정돈해 나가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도 선생님도 행복한 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 동아쌤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동아쌤이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봄봄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을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밤.